여러분, 굿모닝 이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25년 지방직 대비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25년 국가직 9급의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 풀어볼 거고요. 제가 올해 국가직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국가직이 이상하게 지방자치 관련된 영역을 많이 출제했다.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죠. 모의고사에 계속 지방자치 영역을 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파이널에서도 네, 지방자치 관련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하고 봐드렸었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방자치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 풀어보면서 기출선지 보면서 기회북 보면서 지방자치 뽀개기 특강 보면서 정말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자, 8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이론이요. 최근에 이쪽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죠? 피터스의 도시 한계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도시는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 지방 도시는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 둘 중에 분배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재분배 정책을 하기가 진짜 곤란하다. 그래서 재분배 정책은 지방이 하면 안 되고 중앙이 해야만 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꽤 여러 번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의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과 달리, 그러니까 국가를 지배하는 게 엘리트이다, 다원주의의 이익 집단이다, 이런 정치적인 관점과 달리 시장 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할 수가 없는지 이거를 시장 경제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터슨이 도세의 한계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보시는 이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의 성격에 따라 중앙이 추진하는 정책, 지방이 추진하는 정책, 지방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각각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했었던 이론. 이전에 엘리트주의나 다원주의의 관점과 달리 경제적 측면을 통해서 도시 한계를 설명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팁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선택. 이게 정말 지방정부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거 아시죠? 이게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이론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티브 가설은 지방자치론 7급 선택 과목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한 번입니다. 로즈의 권력 의존 모형은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 의존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시겠지만 법적 재원이나 재정적 자원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고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는 정부는 정보 자원이나 조직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둘의 연합이 필요하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여기서의 상호 의존은 서로가 독립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지방이 중앙에 대해서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틀린 의미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은 대등한 교환 관계고요. 교환을 할 때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방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다르니 이들을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알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형을 대리인 모형, 그 다음 동반자 모형, 그 다음 교환 모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트 모형과 비슷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클루시브 포괄 권위형, 요게 세퍼레이트 독립 권위형, 그리고 교환이 중첩 권위형,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 모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온전히 권력적으로 통제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4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3번이고요. 이 문제 정리하시면서 라이트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로즈와 엘콕도 보시고 그 다음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설명.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개정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끝난 날로부터 3년까지가 시효였는데 이게 좀 넓어지면서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끝난 날로부터 3년,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로 바뀌었죠. 제가 말실수를 약간 한 것 같은데요. 이전에 지방자치법은 2년까지를 현재 시효로 봤는데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이 기한을 3년으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끝난 날로부터 3년이면 좀 더
멀리 잡아준 거잖아요. 훨씬 재기가 쉬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니은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없고요. 이들을 제외하고 여기를 제외해야죠. 여기를 제외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게 됩니다. 니은 X가 되죠. 자, 디귿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 의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 예산의 편성, 의결,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련된 사항, 회계 계약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은 주민 투표를 진행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리을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리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기억 리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번이 되고요. 사실 되게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이것도 정리했고요. 제가 주민투표 제해사항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정리했고 이것도 정리했고 다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내용이니 잘 맞추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그냥 쓱 보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 기출됐던 내용은 꼭 취지를 기억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봤을 때에도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달달 암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제가 단소리 진짜 많이 했던 문제인데요. 자,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직무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법률에 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조직 법정주의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있죠. 아시겠지만 모든 종류의 처는 청이 아니죠. 보건복지부 밑에 있는 청이 아니라, 그죠? 질병관리청. 이런 청이 아니라 부 밑엔 청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네, 일종의 스텝 역할을 하는 우리 보좌기관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참모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2번 틀렸고요. 3번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총리 2명, 그래서 경제부총리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담당하는 사회부총리 이렇게 둘 있다라는 건 최근에 워낙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고 있죠. 자, 특허청은 네,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중에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이 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입니다. 책임운영기관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소속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거,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구가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특허청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11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택은 바로 2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관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들이 승진을 합니다. 결국 무능한 자들이 남게 되고 이 무능한 자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승진을 하게 되고 관료제가 무능한 자로만 채워지게 되고 또 위에 꼭대기에 승진한 애들 역시 무능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애들이 결국 고위직의 직책을 언젠가 담당하게 된다면 이건 결국 피터의 원리라는 무능력자들의 승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설명하게 되죠. 딱 보시면 선생님 유능한 자가 승진한다는 거니까 결국 유능한 애들이 승진해서 결국 고위직은 유능한 애들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결국 일부 승진하면 다 무능한 자들이 남게 되고 그들이 결국 관료제에서 계속 상위 직급을 담당하게 되는 문제들 이렇게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문 영리는 레드테이프 현상 너무 의례나 형식 같은 걸 강조해서 생기는 문제를 얘기하고요. 파킨슨의 법칙은 아시겠지만 부와 배증, 업무 배증, 쓸데없는 부하와 업무가 계속 늘어나서 관료가 피라미드화 되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훈련된 무능은 네, 각자의 자기가 관할하는 범위 내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되어 있지만 너무 조직이 분업화되다 보니 다른 일에서는 정말 무능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 요거 설명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12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은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이제 국가직 9급도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직 시험 우리 9급의 작년 문제까지 풀어보면 끝이니까 정말 힘내서 이제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파이팅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